서울 강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대형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름 20m, 깊이 20m의 구멍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네, 수도권 곳곳에서 땅 꺼짐 현상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43년간 땅을 연구한 싱크홀 전문가 정충기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이게 교수님을 이제 저희가 싱크홀 전문가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땅 연구만 43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야, 이건 진짜 뭐 전문가죠. 거의 한평생 땅에 대해서만 연구를 그렇죠. 하신 거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요 정도는 거의 뭐 반평생. 네, 이상이시니까. 반세기. 네,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은 정말 뭐 다양할 것 같은데 주로 그 싱크홀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뭐 싱크홀이라는 게 이제 크게 구분하면 네. 자연적으로 지질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 우리가 지하 공간을 개발하다가 생겨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싱크홀 사고는 대도시에서 발생되는 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로 관로가 노후화돼서 어떤 중간중간에 구멍이나 결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그 위에 있는 흙들이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흘러내리거나. 네, 빠지게 되면 이제 조금씩 공동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 너무 크게 확대되면 그다음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수, 손상된 상하수로 관로에 의한 것은 하수 관로가 보통 지표면에서 1에서 1.5m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게 큰 규모가 아니고 직경 한 1, 2m에서 그런 규모로 발생되는데 이것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전에는 싱크홀이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가 뭔지를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에 우리가 뭔가 이 싱크홀이라는 게 확 와닿은 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런 도심 속에서의 그렇죠. 싱크홀. 예. 저게 뭐야? 진짜 사실 영화와 같은 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매해 조금 이런 싱크홀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서울 용산역 부근에서 갑자기 싱크홀, 3m짜리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2월 달입니다. 행인이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던 도중에 갑자기 무너지면서 두 사람이 싱크홀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옆에 펜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공사장 인근인데요. 공사장에서 불작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배면에 흙이 유출되면서 지하 공동이 발생하였고 그 보도에 보면 여기 조금 색깔이 진하면서 보도 블록 사이가 좀 틈이 벌어져 있는 데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약간 보도가 내려앉고 조금 젖어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지역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크홀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마다 전국적으로는 한 200회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해마다 20회 정도는 싱크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3월 24일 저녁 6시 29분 강동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4차선이 내려앉는 그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참 정말 굉장히 좀 많이 놀랐거든요. 예. 서울 강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대형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땅 꺼짐 규모가 현재까지 지름 20m, 깊이 20m 정도로 파악되는데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직경이 20m에 굉장히 컸어요. 예. 깊이가 18m까지 가라앉았으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싱크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러니까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이게 또 구조 작업이 난항을 좀 겪었어요. 예. 도로에는 항상 거기 상하수도 관로가 지나가게 되고요.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상수도관은 파열이 되고 거기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한 2,000톤의 물이 거기 쏟아져 내려왔고 거기서 무너져서 쏟아져 내려간 토사량이 6,000톤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물하고 흙하고 섞여버렸으니까 이거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밟고서 내려갈 수도 없으니까 그 소방대원들이 내려가서 직접
화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이게 저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이제 그 도로가 푹 꺼지면서 1분도 안 돼서 이제 추가로 막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면 싱크홀이 발생할 주변 지관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싱크홀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서 우려되는 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게 사고가 돼서 계속 싱크홀이 확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차량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지나가던 차량이나 사람들은 발생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고에 좀 특별한 전조 증상 같은 건 혹시 없었습니까?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5년 전에 구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구리시에서 집안암벌 발생된 데도 이 강동구 명일동 이 지역이랑 직선거리로 5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질학적인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집안 특성이 양쪽이 유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구간 다 그 하부에 도로 하부에서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하필 터널 막장이라고 그러죠. 제일 끝단. 네네. 그 끝단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끝단 있는 데서 양쪽 다 무너졌습니다. 일상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싱크홀을 어떻게 하면 좀 조심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싱크홀의 전조 증상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내기가 그렇죠. 참 힘들잖아요.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지하 굴착 공사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기술자들이 판단했을 때 위험 기준이 넘어선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거를 경보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요새 지진이 발생하거나 그렇죠. 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문자 문자 메시지가 오죠. 전부 다 네네.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시민들한테 SNS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외에서 그런 곳이 있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야 되는 문제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일상을 그냥 이렇게 그렇죠. 바쁘게 보내고 살아가는 계시는 분들은.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우리가 알아서 미연에 방지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든 다시는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미리 조금 그 예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조사도 또 지금 철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하수관로에 의한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이 좀 더 예전보다 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손상된 하수관에서 지하에 공동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이더를 이용한 탐사 기법을 이용해서 땅 속에 있는 공동을 찾는 작업을 하고 그게 발견이 되면 하수관을 교체하고 대부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들이 전부 다 지하의 공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3차원으로 그 지하 공간에 관련된 집안의 특성 그리고 어떤 지하철이면 지하철, 관로면 관로 그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 그 지도를 만들겠다 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람들이 먼저 위험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공사나 그런 거 할 때 보도블럭이 살짝 내려앉거나 좀 젖을 흔적이 있으면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심하게 쿨렁쿨렁거린다 하는 것은 그런 싱크홀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의해야 되고 올해 그 여름철 그 장기 예보에 기상청의 장기 예보에 따르면 강우량도 많고 호우의 집중호우의 빈도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싱크홀은 집중호우하고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올 여름부터도 이러한 싱크홀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